안녕하세요. 사건 번호는 2023타경2828 아파트입니다. 매각기일은 25년 5월 12일로 예정은 되어 있지만 이번에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먼저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감정가가 13억 1천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최저가가 무려 반값 이하로 떨어져서 5억 3천만원으로 평가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물건이 안 좋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위치가 보시면은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미성맨션 아파트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13억짜리가 5억 3천만원으로 떨어졌는지, 그리고 왜 매각기일이 5월 12일인데 한 번 더 유찰될 것으로 보는지, 그 이유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납동에 소재한 미성맨션 아파트이고요. 토지 면적은 22평에 건물 면적 35평이나 합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고요. 따라서 지금 보이시는 이 우량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24년 11월 11일 날에 누군가 9억 4,600만원에 입찰을 해가지고 매각이 되었으나 잔금을 미납하게 되면서 재매각으로 나온 경매물건입니다. 이분은 도대체 왜 그러면 9억 4,600만원에 입찰을 해놓고서 보증금이 약 8,3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금액을 포기하면서까지 잔금을 미납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납관리비 같은 경우는 24년 8월 9일 현재 기준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이므로 이 관리사무소 번호에 전화하셔서 미납된 관리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지권은 11억 8천만원,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 1억 3천만원으로 역시 송파구 풍납동답게 아주 우량한 대지권의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수는 4동이 있고 세대수는 275세대, 시공사는 라이프주택에서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사용 승인일은 85년도이고 이제 곧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앞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서 세대수보다 총 주차대수가 좀 더 부족하기 마련인데 아주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주차대수가 세대수보다 많죠. 주차하기에는 그래도 여유롭진 않지만 괜찮은 정도로 보여지고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대수가 작은 세대원들이 많게 되면은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이 진행이 좀 더디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0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비교적 큰 면적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또 위치가 풍납동이잖아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막힘없이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잔금을 미납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 지금 곽근모 씨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곽근모 씨는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21년 5월 28일 날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권리신고나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21년도 6월 29일에 설정된 수성구의 압류 등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전세권이 21년도 5월 28일 곽근모 씨가 9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바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선순위 전세권이 되어서 인수가 됩니다. 이 전세권이 사라지게 되려면은 배당 요구를 했거나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 말소가 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아무런 것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전에 보았던 낙찰단은 이 전세권이 아마 배당 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멸을 하는 줄 알고 입찰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권을 인수하고요. 또 현장 조사 방문 당시에 곽근모 씨가 해당 부동산을 장윤모 씨한테 매도한 후에 전세 임차하여 점유하고 거주하고 있다고 함.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곽근모 씨는 전 소유자입니다. 장윤모 씨한테 이 집을 팔면서 임차인으로서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죠. 보시면 이 날짜가, 소유권이 바뀐 날짜가 5월 28일, 전세권이 설정한 날짜가 5월 28일이니까 이렇게 진술한 부분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서 전세권 9억이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것이고요. 아마 어떤 경매정보지상에는 혹시나 소멸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전에 낙찰받았던 사람이 이것을 헷갈리고 입찰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유권은 경매 절차가 끝나면 빼앗기는 과정이니까 소멸하는 게 맞고요. 압류와 압류, 근저당권, 가압류 한 건, 의미경매 한 건, 압류, 이것들은 모두 소멸하는 권리들입니다. 민사집행법 91조에 의해서 소멸하는 권리죠. 나머지 이것 하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해야 하는데요. 이 물건은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다가 관심이 있으신 입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말씀드릴 사실들까지 체크해 두셨다가 입찰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내용도 보여지지 않고 아파트의 명칭 미성맨션 1동 303호 맞습니다. 대지의 위치와 집원, 도로명 주소가 등기부등본 주소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용도는 아파트이고 면적도 아까 경매정보지상에서 본 내용과 같습니다. 소유자 현황으로는 현재 장윤모 씨가 소유권 지분을 100% 지니고 있으므로 이 물건은 지분 물건이 아니라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소유권을 100% 지녀올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겠죠. 23년도 10월에 이루어졌으므로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상승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3억 1천만 원에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건물 외관은 굉장히 깔끔하네요. 뭔가 외부 도색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지고 확실히 좀 유지 관리가 잘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 같은 경우에 지금 총 4개가 있고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욕실도 2개나 있고 발코니도 있으면서 구조 자체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현황 조사서에는 아까 보셨던 곽근모 씨 임대차 관계는 1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점유 관계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지금 점유자는 곽근모 씨가 있는데 비고란에도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죠. 곽근모 씨 전세권 설정일은 21년 5월 28일이며 권리신고나 배당 요구는 따로 한 바 없다. 그런데 지금 최선순위 설정이 21년도 6월 29일에 압류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곽근모 씨의 전세권 설정일이 이 최선순위 설정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기면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등기상 인수하는 조건은 아니죠. 을구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러한 내용이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낙찰받은 사람은 이러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지 않고 나서 입찰을 하였다가 입찰 보증금 약 8천만 원 예상되는 금액을 모두 날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재매각으로 진행되니까 매수 신청 보증금은 20%입니다. 문건 접수 내역에서 보시면은 24년도 11월 15일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전에 낙찰받았던 사람이죠. 매각 불허 신청도 해보았고 했지만은 당연히 실패하죠. 전세권 인수가 이미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알 수 있었는데, 이 매각 불허가 신청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떤 큰 손해를 떠안았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서류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피같은 보증금을 전부 날릴 수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좀 보증금을 잃게 되었고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저희 물건지가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이 지금 보시면 한강 라인입니다. 한강도 굉장히 가깝고요. 또 8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천호역까지 입지도 도보권으로 가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특히나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아주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서울 아산병원이라고 해서 서울에 몇 없는 대형 병원까지 인근에 소재해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치는 굉장히 우량합니다. 시세 차익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물건지의 건물 면적은 116제곱짜리인데요. 최저 호가로는 12억 9천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중, 재건축 확정됐다, 이런 내용도 보여지는데요. 지금 최저가가 5억 3,600만 원이니까 이런 KB 부동산 시세랑 최저 호가 기준으로 보고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시세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시세 차익은 거의 7억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죠. 아까 전세권을 인수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입찰가까지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매 최저가는 5억 3,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 9억을 인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현재 이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14억 3천만 원에 실질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물건의 시세는 12억 5천만 원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물건을 최저가로 낙찰 받았을 때 시세 차익은 1억 8천만 원이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추가적인 유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는 절대 이 물건을 입찰하지 마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알고 계시니까 혹시나 전세권자가 전세권 말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이 물건은 최소 한 번은 더 유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하나 더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미납 이유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이 실패한 이유이죠. 9억 4,600만 원에 이렇게 입찰을 하신 분은 서류를 꼼꼼히 보지 않았던 것이 그 폐차 원인입니다. 보증금이 그러면 8,384만 원, 10%를 날리셨죠. 거의 1억 가까운 금액을 미납하게 되면서 법원에다가 아쉽지만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에서 보니까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이런 내용이 있으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세대수를 더 늘리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 이렇게 팜으로써 주차장의 여건을 더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건물을 조금 더 깨끗하게 신축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역사, 환경 보존 지역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땅을 파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땅을 파다가 뭔가 문화유산 같은 게 발굴되면은 그 공사는 스톱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꼭 알으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합원 확인 여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아파트가 아까 재건축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보여졌었는데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에서도 정비 예정구역 23년도 10월 12일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경매물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면은 현금 청산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만이 또 다시 잔금을 미납하는 그런 불상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시면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있어서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송파구 내에 있는 아파트여도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반 매매로 사실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겠죠. 경매 요약도 봐보겠습니다. 한강 인근의 풍납동 생활권에 4번이나 유찰되었고 누군가 한 번 입찰을 하였다가 잔금을 미납한 이유는 전세권 9억 인수를 꼼꼼히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리분석 실패한 것이죠. 말이 실패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조합원 자격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만이 추가적인 잔금 미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전세권이 인수되어 추가 유찰은 필수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물건을 잘 보고 계셨다가요, 시세 차익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때가 되면은 이 물건을 놓치지 않고 잘 보고 계셨다가 입찰을 하셔서 단독 입찰으로 시세 차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편한 댓글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